안녕하세요. 조앤입니다. 제가 최근에 2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학원 건물을 재계약을 했었어요. 아직 학원 운영하는 거는 2년이 안 됐지만 이제 그 인테리어 시간 때문에 공사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이 지나면 제가 학원을 오픈하는 지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약 서류를 쓰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2년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학원을 했는지, 그리고 학원을 지금 오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신 원장님들인 과연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었을까? 저 또한 그때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 그 재계약하러 오신 분이 다른 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요즘에 월세를 많이 못 내시는 분들이 좀 늦으시거나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2년 동안 월세를 정말 꼬박꼬박 내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운영하는데 힘드신 분들이 물론 학원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으니 정말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 이제 학원을 오픈하시려고 준비하시거나 혹은 학원을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새싹 친구들이 필요한 이제 원장님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고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위안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거 고민했었거든요.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이제 그 학원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학원을 오픈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냐면 내가 언제 이 학원을 어느 정도 안정선에 올려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안정될까요? 학원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본다고 해도 사실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예전에는 딱 6개월이 지나면은 학원이 잘 될지 안 될지가 판가름 난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6개월도 안 된다.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학원 프랜차이즈 하시는 지사장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학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아이들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학원이 오픈하면 6개월 정도 지나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학원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희만 둘러봐도 학원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은 점점점 줄어드는 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안정되는 그 기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정선의 그 원생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원생수가 나는 한 이 정도 되면은 안정될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월세라든지 뭐 관리비 각종 이제 지출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나는 안정이 됐다고 생각할 것 같다. 혹은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런 이제 수입적인 면을 떠나서 이제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서 조금 능숙해지고 그 다음에 학원 그 수업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 그런 부분도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원생수 이제 1년 정도 되면은 몇 명쯤 그것도 6개월 정도에는 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원생수에 대한 그런 목표를 정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수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또 수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가 순수입뿐만 아니라 뭐 이제 월세라든지 관리비를 이제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딱 오픈을 했을 때 뭐 3개월 만에 뭐 10명 되고 뭐 6개월 만에 뭐 50명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인원수를 한 번에 모으셨을까 부러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한 번에 어느 시기에선가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또 있더라고요.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아이 한 명 한 명을 꼼꼼하게 케어할 수가 없었고, 그 아이들도 적응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해이해졌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정리되고 다시 안정화가 됐지만, 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다시는 그렇게 한 번에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 인원수에 대한 뭐 목표라든지 집착 같은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도 또 어떤 아이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그 아이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랑 적응 잘하는 친구들만 들어오면은 한 번에 많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에 대한 집착 같은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인원이 조금 한두 명씩 늘어가면서 나의 자질도 조금씩 거기에 맞춰서 차곡차곡 쌓아지면 그게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은 점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왜냐면은 막상 처음에 뭐 6, 7명이 한 번에 들어와서 그 친구들이 수익적인 면은 좋을 수 있지만, 제가 그 친구들을 100% 케어할 수 없으면 결국은 그 아이의 퇴원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 퇴원이 일어나면서 저의 이제 능력까지 좀 좋지 않게 이제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원에 대한 집착을 조금 더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순수입. 나에게 이제 나한테 이 정도 순수입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학원을 오픈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그 순수에 대한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그다음 또 뭐 학원의 규모에 따라, 그런 거에 따라서 순수입 인원수랑 순수입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나 이제 학원의 규모에 따라서는 나는 뭐 10명만 있어도 나한테 충분히 순수입이 있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20명이 되어도 아슬아슬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나 운영적인 면으로 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눈 감고도 착착착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그 수업 커리큘럼 같은 부분은 조금 도움을 받고 싶어서 프랜차이즈를 가맹했지만, 어떤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하시던 간에 원장님들의 그 노력과 그 다음에 뭐 교재 연구 그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프랜차이즈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럴 때도 분명히 뭐 중학교 내신 대비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재 연구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교재 연구를 하면서도 나는 정말 이 책이 정말 좋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골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 개개인의 성향이나 혹은 우리 학원의 운영 방식에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년이 되면은 이제 뭐 인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그 1년 제가 1년 동안 쭉 전체 학년들을 가르치고 나면 수업에 대한 거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재 연구를 하고, 새로운 교재를 또 새 교재가 나오면 한번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딱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우리 원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짰다고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이나 연구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되면은 안정이 되겠다라는 건 저도 사실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가장 많이 모이는 원생의 연령대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연령대가 있는데 그런 연령대의 아이들은 조금 수월해지긴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아이들 거는 교재 연구도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고 저도 이제 많이 수업을 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또 교재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딱 빠삭하게 익혀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없었던 연령대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연구도 더 필요하고 티칭 스킬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더 제 실력도 같이 향상될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지금 제가 학원을 오픈할 때쯤에는 1년 정도면은 조금 익숙해져 있고 2년 정도면은 이제 수입적인 면이나 원생 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학원 교육 프로그램에도 정말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2년이 조금 다 되어가는 지금에서도 저는 계속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랑 고민이나 불안한 마음은 결국은 제 발전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 발전이 조금 되긴 하지만 너무 그런 마음에 빠져 있으면은 우울감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오늘 이만큼 성장했다. 너무 많은 목표를 잡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 너무 많고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으면 그걸 또 그날 해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했다는 거에 대한 것들, 오늘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들만 계속 하루 쌓이고 나면 이제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또 다른 내가 성장해 있는 내가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저의 성장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이 막 너무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는 언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원장님은 혼자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